여러분, 대만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여러분 0명이에요. 0명. 21일 현재 말입니다. 지난 5월만 하더라도 대만이나 대한민국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백신 가뭄에 시달리는 것도 똑같았고요. 주간 확진자가 대만은 3,390명이 나오고 대한민국은 4,360명이 나오는 것도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간 확진자도.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에는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만은 확진자가 0명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백신 개발도 완성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사실 대만은요. 지난 여름에 이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대만은요. 아주 굵고 짧은 진짜 굵고 짧은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대만 총통이 직접 나서서 전염병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에 대한 개발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낱낱이 가감없이 이야기했어요. 아예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요. 5월 31일 날 담합니다. 상급 방역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까지는 상호협력, 단결 일치만이 최선이다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거의 2달 동안 유흥시설은 아예 금지를 시켰고요. 요식업소는 테이크아웃만 허용을 했습니다. 상점이나 대형마트 통제도 강화했고요. 이렇게 굵고 짧은 2달에 가까운 이야기였지만 이게 7월 26일까지 계속됐습니다. 7월 26일까지. 이렇게 굵고 짧게 방역을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쉽게 말하면 확진자가 150명대까지 뚝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3단계였던 것을 2단계로 풀고요. 그러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이 확진자를 보면 대만과 대한민국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대만 대유행이라고 보이시죠? 우리하고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대만도 2차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까지 아주 강력한 거리두기를 실시하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국민에게 소상히 말입니다. 소상히 그리고 낱낱이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상황이 신규 확진자가 0명,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지금 확진이 일어날 정도예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4차 대유행이 지나서 5차 대유행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엄청납니다. 11월 달에 대한민국은 47,836명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대만은 65명에 그쳤습니다. 65명에. 그만큼 대만은요.
방역에 대해서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대한민국과 비교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예, 지금 현재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누적 확진자가 대만은 16,816명인데 비해서 대한민국은 57만 5,615명이고요. 예, 이게 누적 사망자도 보면 말입니다. 누적 사망자도 대만은 850명인데 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4,828명이나 됩니다. 그야말로 최악이죠. 최악. 그런데 이 대만의 방역에는요, 중국식 방역이 아니다. 예, 그야말로 쥐잡듯이 하는 중국식 통제가 아니라 뭐 코로나 제로 코로나와 차별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 실제로 말입니다. 대만의 부총통이 하버드 대학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라이징우 대만의 최고의 방역 모델은 과학과 민주 두 축이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순간 어안이 벙벙하지요. 과학과 민주 두 축이었다. 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좀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집니다. 예, 그만큼 대만은요, 과학과 민주라는 것을 내세워서 국민들을 과학으로 설득시키고 민주라는 리더십으로 국민들을 끌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 지금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은 정치 방역이라고 아직 공공연히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도 아닌 데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신규 확진자만 많이 나오면 대통령은 어디로 숨어버려요. 나오지가 않아요.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부에 대한 불신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여기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기업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들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서 불만을 가라앉히고요. 그들도 생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의 상황을 가져온 것은 아닌가. 우리는 또 한 번 되뇌어 봅니다. 실제 대만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 코로나를 잡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주라는 이야기로 코로나를 잡았는지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요, 강력한 거리 두기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동 중 전면 취식 금지, 식당 테이블 1.5m 간격 배치, 그리고 게임장이나 노래방 손님이 바뀌면 무조건 15분에서 30분 환기, 그리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777 의무화, 시설격리 7일, 재택격리 7일, 자율관찰 7일. 엄청나죠? 그러니까 내국인한테는요,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계속 풀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주 강력하게 차단을 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대만도 수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도 수출 국가고요. 차이점이 없어요. 그만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막고요. 내국인들에게는 경제가 살아나게끔 최대한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혹은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 거예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국민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민주라는 것을 또 끌어들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역을 1단계, 2단계, 3단계 조치를 취하면서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완전하게 특별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정 유지를 위해서 해당 업종에 대한 세금 감면해 주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정부하고 민간이 합쳐서 자발적인 공동 방역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신뢰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백신이 모자라니까요. 예, 대만의 기업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백신을 구하고자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폭스콘이라고 아시죠? 아이폰 생산업체 말입니다. 여기 회장은요. 화이자 백신 500만 명분을 스스로 뛰어다니면서 조달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예, 민간에서 이렇게 도와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7월에는요. 자체 개발된 백신까지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예, 정부가 당연히 500만 명분의 회분을 사들이고요. 심지어 차이총통이 제일 먼저 접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엄청 커진 거예요. 엄청 커진 거예요. 방역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마찬가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높여놓으니까 여러분 불만이 나오려고 해도요. 불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영업자들이 총 걸기를 하면서 이러다 다 죽는다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뭐를 한 거죠, 여러분? 데이터를 기반에 두고 과학적이고 단계적인 방역은 하지 못할지언정 하필이면 정치적인 방역까지 여기다가 곁들여져서 나라를 지금 엉망으로 만든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상회복에 대한 기약이 없잖아요. 하루에 7,000명, 8,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요. 오늘도 7,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이 될 겁니다. 저는 이게 좌파 정부군, 우파 정부군 핵심은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가라고 생각해요. 어떤 집단이나 어떤 세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 되니까 이게 갈라치기가 되고 국민들을 절반으로 나누고 또 나누고 그러니 불만은 불만대로 커지고 나라는 나라대로 시끄럽고 경제는 경제대로 망가지고 그야말로 최악의 지금 수순이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방역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 운영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방역은요 지도자가 직접 진두지휘해야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지도자가 다 먹어야 돼요. 칭찬을 받더라도 지도자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앙재난수습대책본부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책임은 총리한테 다 지고 권한도 그 제대로 없으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삼성에서 7천억이라는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지어라는 게 내놓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러면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지어도 몇 개는 지었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게다가 백신 개발도 정부가 돈만 투자해 줬으면 이미 백신 개발이 됐을 겁니다. 대만도 개발했는데 왜 우리가 개발 못합니까? 도대체 뭐를 했을까요? 갈라치기?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이긴다는 생각? 저는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것밖에. 그러니까 지금도 신규 확진자는 이렇게 늘어나서 일상회복은 기약도 없고요. 바닥경제는 계속해서 몰락해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지도자의 중요성 너무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세력이나 집단의 이해를
이해를 더 강조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을 때 바로 대한민국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절실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에 마음이 우울해지네요.